잘키우제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1년 10월 6일입니다. 벌써 거리에 은행잎이 노랗다 못해서 한 잎, 두 잎 지고요. 떨어지는 낙엽을 치우는 이 관리소 아저씨들은 그것이 매일매일 쓸어내기가 귀찮은지 그 나무를 걷어차고 있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낙엽이 질 때가 되면은 수험생 부모님들이나 수험생, 또 저도 한때는 그 수험생 부모였고요.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찹찹합니다. 잘 치료해야 될 텐데 하고요. 저도 지난 1년간 여러 명의 그 수능생을 지도를 해왔고요. 모의고사를 보든 평가 모의고사를 보든 몰라서 틀리는 문제가 없게끔 커리를 잘 짜줘서 현재 잘 따라온 아이들은 모의고사를 받아 몰라서 틀리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과연 수능장에서 실수를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해줘서 만점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있고요. 또 간혹 실수를 여러 번 거듭해서 멘붕에 빠지는 일이 생길까봐 이 좋은 계절에 남들은 다 단풍 구경을 한다니 내장산으로 가니 하지만 지금 저의 심정은 그렇게 단풍 구경을 갈 정도로 여유가 있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영상 만드는 게 행복해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영어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수능 만점제, 영어 과목 만점에서 등급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참 애매합니다. 전에는 이게 만점을 맞아야지 원하는 대학을 갔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내공도 필요했고요. 그렇다고 등급제라 그래가지고 1등급을 무난히 넘겨야 되겠다, 95점만 넘기자 하고 이 공부한다는 게 참 이 곰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기본은 만점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95점 맞을 만큼만 공부를 하겠습니까? 도사도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반면에 모의고사 보면 85점, 89점 어쩌다가 91점 2점 나와서 좋아라 하지만요. 그런 친구들이 영어 공부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수능에서는 모의고사에서 찍어서 맞춘 것까지 합쳐서 92점 나왔으면은요, 수능에서는 2등급 넘어가는 일이 허다하다. 절대로 1등급을 못 넘기더라. 이런 절박한 사례를 많이 보거든요. 저도 2002년도에 우리 아이를 데리고 영어 과목을 만점을 맞추려고요. 그때는 문장 순서 맞추고 문장 삽입하고 빈칸 채우고 이거는요, 그 당시는 만점을 목표로 하는 애들한테는 주는 문제예요. 틀릴 수가 없어요. 아이고, 이런 문제를 다 감사합니다 하고 다 맞춥니다. 그럼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아이들이 제일 어려웠던 난해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맞출 수 있냐고 고민하는 게 어법이었어요. 그래서 큰애 또래가 여기 원주고등학교 한 학년이 400명인데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전교 1등도 못 맞추는 어법을 맞춰요. 그리고 영어 시험을 봐도 3등급, 2등급을 못 넘기는 아이지만 어법을 계속 다 맞춘다고 소문났어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둠의 경로로 해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요. 그 어법을 다 맞춘다는데 어법을 어떻게 공부했니? 했더니 어법 공부한 거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이 새끼 또 이것도 거짓말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러면 어법을 공부한 건 없는데, 맞추는 비결은 뭐냐? 했더니, 읽어보면요, 말이 안 돼요. 뭔가 좀 이상해요. 다른 건 다 말이 되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거 마킹하면 다 맞아요. 어색한 거 고르라 그러면요. 맞는 거 고르라 그러면 나머지 네 개는 다 뭔가 이상하고 하나는 제대로 된 말이더라.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더 이상 뭐 너하고 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다 하고 마음속으로 여기고 그래 고마워 그리고 헤어졌는데요. 그 이웃에 있는 다른 친구를 만나서 야, 쟤 뭐 용모식이 쟤는 도대체 어떤 애야? 그랬더니 착해요. 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부모님은 뭐 하는 분이냐? 그랬더니까 큰 종합병원의 닥터래요. 그런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이 학교를 왔냐 하니까 얘는요 미국서 공부하다 왔어요. 부모님 따라서 대학병원에서는 이렇게 부모를 그 의사를 외국에다 이렇게 연수를 보냅니다. 거기 따라가서 4년인가 있다 와서 여기 국내 고등학교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잡힐 것도 같은데 이 비결을 그러니까 내 아이가 만점을 맞아야 되는데 항상 방해가 되는 게 어법이니까요. 모의고사를 보면은요. 2개 중에서 어법이 2개 나오는데 항상 1개를 틀려요. 어쩌다 보면 2개 다 틀리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건 다 맞아요. 어쩌다가 모의고사 보면 어법 2개 다 맞추면은 또 다른 데서 틀려요. 영어 만점 맞기 이렇게 어려우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것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답을 못 얻었어요. 그러고 이제 2002년도 5월달인가 월드컵 한참 할 때인가 아마 그쯤 됐는데 메가스터디에 물론 그 전에도 메가스터디에서 다른 분 영어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뭐 저도 옛날에 뭐 성문 종합 영어를 했으니까 잘 가르치는구나. 뭐 그 정도 생각으로 이렇게 다 외우면 되지 이랬는데요. 한 영어 강사 한 분이 탁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 사람 누구야? 그 어법을 해결해 줄 사람이 누가 찾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 다 들어봐도 거기 진부예요. 거기서 거기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코미디언 이거 겸해서 이렇게 스타일리시 패션인가 뭐 그런 거 하는 리마리오라는 분이 있어요. 리마리오. 딱 리마리오 같이 생긴 분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감이 안 잡힐까봐 요즘 세대 잘 모르시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고 뭐 이랬으면 강의하는 거 사진이라도 좀 찍어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유튜브 할지는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 상상의 나래에 맞춰드리려고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많이 찾아가지고 2가지를 이렇게 겹쳐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분의 옛날 모습이 탁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요, 요즘의 리마리오는 이렇게 생기셨더라고요. 이렇게요. 멋있죠? 그때는 이 리마리오보다 그분 더 잘생겼어요. 거기다가 머리가 이
이 배꼽이 보이죠? 배꼽까지 내려왔어요.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이걸 좀 상상을 좀 도와주려면요. 이분의 얼굴에다가 이 머리카락 이거를 넣으면 돼요. 이분의 얼굴에다가 이분의 머리카락. 잘 보셨나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리마리오 같은 분이 머리는 이렇게 허리까지 내려오는 분이 딱 잡아매고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그 좀 앤틱한 세대들은요, 아이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강사가 그랬는데요. 그래서 뭐 한번 드러나 보지 하고. 근데 요따만 책이요. 요거 이 그 당시 요 아마 그분한테 이 책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요. 요만한 책을 하나 들고 나와서 그 제목은 아주 특별한 영어. 도대체 뭔 특별한 영어가 뭔가. 그리고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갑자기 불이 번쩍하는 거예요. 아니 영어를 저렇게 그 수능적으로 잘 가르치는 분이 있었나?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이야 하고 찾아보니까 그 전에 이렇게 대치동에서 그 토익, 토플인가 제 기억에는 그래요. 만점을 맞춰주는 아주 뭐 전설의 강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귀가 번쩍하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한 영어, 이게 다 구문 지문으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정말 영어를 영어같이 설명을 해요. 여태까지 그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요. 모든 강사분들 강의를 제가 같이 들었지만요, 그 당시에. 또 재미도 있어요. 그러고요, 이제 어법에 대해서 요따만 책으로 어법에 대해서 한 방에 정리를 해주는데요. 깜짝 놀랐죠. 그 수능생들한테 5월 달인가부터 이 마인드를 잡아주는데요. 아주 특별한 영어 요거 하나에, 어법 요만한 거 하나에, 구문 요만한 거 하나예요. 어휘 요만한 거 하나, 피니싱 터치가 요만한 거 다 합쳐봐야 진짜 얼마 안 돼요. 요만한 걸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어법을 설명을 하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외국 갔다 온 애가 어법을 항상 맞추는 애,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됐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의사소통에다가 방점을 두고 수능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접근해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순간에요, 어법이 한 방에 해결이 됐어요. 어법은 이렇게 푸는 거다. 저한테는 우리 아이가 수능 영어에서 만점을 맞게 해준 은인이죠. 그때 안 나타났으면 저는 뭐야 저렇게 머리 뭐 양아치 같이 생긴 뭐 하고 이렇게 지워버렸으면 영원히 그 당시에는 해결을 못했을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적은 양으로 수능에서 올해 출제될 어법 문제 정확히 맞추고 어휘 문제를 얼마 이렇게 방대한 양이야. 어휘가 아니에요. 요거는 난다는 게 나버렸냐.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법의 문제 유형, 고등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어휘의 양, 그리고 출제하기 좋은 어휘들 중에 그걸 쭉 이분이 영어를 감각이 있으니까요. 그 출제할 수 있는, 앞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그 고등학생 범위 내에서 어휘를 다 추려가지고 여태까지 출제됐던 어휘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양. 대단한 감각이죠. 어법 문제도 지금까지 출제됐던 유형을 빼고 나면은 얼마 안 돼요.
여기서 출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을, 마인드를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대로.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이제 더 웃기는 얘기는요. 그 다음에 할 땐 이제 이분도 이렇게 첫 해에 그냥 적중을 해버리니까 이제 흐뭇하고 뭐 또 장담을 할 만도 하죠. 큰 소리 칠 만도 해요. 그 다음에 이 파이널 가니까 자, 어법은 여기서 나, 어휘는 여기서 나 이러고요. 여기서 출제 안 되면 나 죽여 이랬어요. 나를 죽여라. 방송했어요. 그런데 안 나버렸어요. 근데 지금 살아 계시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면요. 이분이 너무 성급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수능 출제위원들이 그 출제하는 장소에 가면은요.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모든 영어 문제, 영어 지문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교재 다 있어요. 그전엔 막 이제 온라인을 시작할 때니까 첫 해에는 그 출제자들이 걸러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발행됐던 책에서 골라내고 출제 안 된 걸로 냈겠죠. 그런데 출제위원들이 막 출제하러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그랬겠죠. 저 메가스터디에 이렇게 리마리오 같은 분이라 그랬겠어요. 놈이 뭐 이래가지고 여기서 난다 그랬대. 이렇게 보니까 진짜네. 큰일 났잖아요. 저 같으면 이제 빼야죠. 그거 안 돼. 이분이 그 영어를 이렇게 쭉 해오면서 이제 독해에서 스킬도 가르쳤거든요. 리딩 스킬. 첫 해에는 그냥 뭐 스피드 있게 애들이 문제를 읽어내면서 요지를 추론해놓고 정확히 찝으니까 난리가 났죠. 스킬은. 그 다음 해부터는 지문을 선택할 때 스킬이 안 되는 걸로 막 해놓은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영어의 감각이 뛰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얼마 안 되는 거 손가락 한 개 정도의 두께의 책으로 수능을 만점 맞는데, 그러니까 뭐 영어 공부 지게 놓고 A자도 모르는 애들을 이거 보면 그건 관계 없고요. 해당 사항 없고요. 항상 만점을 맞아야 되는데 어느 영역에서 어느 유형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는 애들을 다 살려주는 강의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이제 내신이 이제 또 높아지잖아요. 이게 수능 문제라고 보면은 범위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해야 될 공부는요. 내신도 받쳐줘야 되잖아요. 저 대단한 영어야. 저분 강의만 들으면은 이제 벌써 이분이 하는 거는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요. 다음 해에는 다른 분들이 다 따라서 해요. 장미가 어쩌고 많이 있었어요. 근데 또 그분들은 이 수능 말고 내신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해주니까 아이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내신이잖아요. 내신까지 또 해줘야 되나 하다 보니까 책이 점점 부피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업버끝이라는 책도 이제 만드는, 옛날에 업버끝이 요만했어요. 근데 내신까지 커버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런 거 처음 보시는 분들이 업버끝 두껍죠. 내신서부터 다 아우르는 거. 그래도요, 어느 정도 공부한 애들은 이 책 일주일이면 다 스캔이 돼요. 일주일 강의 듣고 하면 일주일이면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업법만 이렇게 두꺼운 거 아니냐?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메가스터디의 2타 강사예요. 1타 강사하고 2타 강사하고 차이점은 강의를 많이 만들어내느냐 적게 만들어내느냐, 그 매출이 큰 사람이 1타죠. 강의 많이 안 만들어요, 이분. 지금도요, 그 스텝진들, 이 교재를 만들어주고 하는 스텝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포진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요. 어느 교재를 봐도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내시더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교재마다 많은 것이 설명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 강의 들어보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 뭐 몇 것만 들으면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은, 이 언어는요, 영어가 언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중3 때 수능 거의 만점 맞는 애들이요, 3년을 더 공부해가지고 수능 봐가지고 1등급 넘기는 애들이 많지 않아요. 지나가면은 흐려집니다. 이분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책마다 옛날 얘기, 했던 얘기를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어떤 애들은 아이 지겨워 이런 애들도 있지만요, 그 지겹다는 애들은요, 서울대나 의대 가기가 지겹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계속 반복을 해야 돼야지 이걸 끌고 가거든요. 언어는 그렇습니다. 미국에 가면 약간 이렇게 이 지적 능력이 충분치 않은 애들, 좋게 표현해서 충분치 않은, 영어로 not enough, 노골적으로 좀 모자란 그런 얘기죠. 그런 아이들도 영어를 잘합니다. 우리나라는 천재들이 초등학교부터 숱한 돈을 쳐바르면서 많은 걸 해옵니다. 근데 수능 영어 하나 만점을 못 맞아요. 책 몇 권으로 끝나는 건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분은 좋은 교재, 좋은 강의로 수능에서 만점을 맞게 다 이끌어주는 선생님이라면요, 저는 학부모 입장이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이분의 책을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이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공부하는 건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시험 봐서 점수 만점만 맞으면 됩니다. 뭐 영어를 뭐 외국인 만나가지고 뭐 알아듣고 다 필요 없어요. 알아듣고 뭐 설명하고 뭐 회화를 막 잘한다 그러고 어머니들이 입이 찢어, 죄송합니다. 다 필요 없고요. 내신 만점 맞고 수능 만점 맞으면 돼요. 그래서 이분의 교재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과학적으로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머릿속에다 집어넣느냐, 저는 이것만 연구했거든요. 이것만 연구했어요. 아마 이분도 지금 뭐 천일문 아이들을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어줘야 되겠다고 새로 개편을 하면서 많이 만들었죠, 책이. 저번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뭐 워크북도 있고요. 뭐 책 다 좋아요. 그렇지만은 이 복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저는 이분은 영어를 수능 만점에 우리나라 최고 마인드로 가르친다고 보면, 저는 아이들 머릿속에 가장 정확하게 남게 하는 공부 방법의 1인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0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두뇌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적용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쉽게 머릿속에 남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방법, 그거를 해온 사람이거든요. 이미 다 검증된 내용으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2002년도부터 거의 20년 동안 줄기차게 좋은 교재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어 만점을 위해서 해주는 분이 20년 동안 현존해 계시다는 것만 해도 복이에요. 행복합니다. 언제 그만두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새로운 또 책을 만들어서 해주는 그 열정 봤을 땐 너무너무 고맙죠. 제가 뭐 입이 침이 마르도록 이분을 고맙다고 하는 이유는요. 내 아이가 만점을 맞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워하는 어법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 전에 구문을 해결하고요. 그 전에 어휘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머릿속에 제일 남는 방법으로 아이를 훈련시켜 줬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뵌 적도 없고 영상에서 보고 그랬지만요. 그 참 옛날 모습이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을 변하는데 옛날 모습이 참 이분 거기다가 이 머리카락 정말 혹시 모르죠. 이 김기훈 선생님이 제 방송을 보고 참 미친놈 이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영어에 수많은 시간과 돈을 안 들이고도 최종 목표인 내신과 수능을 걱정 없이 해결해 주실 분이니까 이분 강의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혹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수험생이 있다면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기는요. 했던 거를 복습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그거 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거든요. 여러분이 수능장에 가가지고 기억에 다 빨리빨리 문제를 봤을 땐 거기에 필요한 조건이나 공식이나 이론 등을 떠올렸을 때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이 시기가 되면 손때 묻은 책을 봐라 하는 그 도사들의 고언이 있죠.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걸 이 시험 임박해서 다시 한번 봐봤을 때 시험장에서 문제를 봤을 때 빨리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커리큘럼 짜주고 이렇게 해라 해서 잘 따라온 애들은요. 제가 장담을 하는데 몰라서 못 푸는 문제는 한 문제도 없습니다. 자, 이미 문제는 다 출제가 됐거든요. 다 출제됐습니다. 이제 인쇄돼서 나눠가기 때문에요. 가서 시험 치러주면 됩니다. 안 변하거든요. 그 문제는요. 그리고 그걸 치러서 나올 점수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에서 떨 필요가 없죠. 점수도 다 정해졌고 문제도 다 만들어졌고 내가 못 푸는 문제는 한 문제도 없는데 그걸 떨고 시험 보고 나서 뭐 문제지를 봤더니까 눈앞이 캄캄해가지고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이미 시험 문제 다 출제됐으니까요. 당당하게요. 그래도 가슴이 떨리는 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재학생이라면요. 까짓거 내년에 한 번 더 보지 뭐. 재수생이라면요. 삼수는 선택이라는데 한 번 더 하지 뭐. 제가 삼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배짱을 가지고 가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떨지 말고요. 여태까지 했던 거 이제 수학하러 갑니다. 가을의 농부처럼 봄, 여름, 가을 열심히 공부 안 한 사람은요. 별로 거둘 것도 없지만은 열심히 한 사람은 거두어 드릴 게 차고 넘칩니다. 자, 올해 수능 잘 마무리하시고요. 좋은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